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전업주부 대 취업주부,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까요?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가사를 돌보는 사람, 밖에서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는 사람 요즘 많죠. 서울대 출신 전업주부를 한 방에 보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 집에서 애나 보려고 서울대 나왔냐? 그 말을 들으면 서울대 출신 전업주부는 한 방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대를 다닐 때는 집에서 아이나 키우면서 다른 일은 안 하고 바깥에서 사회활동 하지 않으면서 전담해서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여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나온 전업주부한테 너 그 지식을 밖에서 써먹여야지. 집에서 아이 한둘 키우는데 그걸 써먹으려고나 하느냐 하는 말을 들으면 질색을 한다고 합니다. 전업주부란 말은 사실은 한 50년 전에만 해도, 한 세기 이전에도, 그리고 역사를 몇십만 년으로 본다면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업주부란 말은 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견우직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견우직녀. 견우직녀란 말은 말 그대로 속 끄는 남자, 배 짜는 여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밭농사, 논농사 짓는 남자가 소로서 논도 갈고 밭도 가는 남자가 남자의 농경시대의 직업이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길쌈하고 밥하고 아이 키우고 하는 것이 여자의 일이었단 이야기죠. 견우직녀. 이게 뭐 7월7석 만나는 그 전설 속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농경시대의 전형적인 남자의 농사꾼으로서의 일, 그 다음에 여자의 그 가사 노동자로서 집에서 길쌈하고 아이 키우는 그것이 여자의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말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라든가 이런 거 입는 이유는 뭐예요? 어찌 보면은 그게 귀족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날 하루라도 전업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은 어찌 보면 결혼한 날 뿐인가 몰라요.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모간대 하고 구식으로 결혼할 때 보면, 전통 혼례에서 보면 그렇게 하죠. 그건 양반이 돼가지고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로망이었고 그 소원을 하루라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많아가지고 결혼식 그 사대 관모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제한이 많아서 구한말까지도 양반 흉내를 결혼식 하루라도 내려고 하면은 양반들이 그래서 그 뭐 모자 쓰는 거를 갓 못 쓰게 하고 패랭이를 쓰게 한다든가 그런 규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말 자체가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일하는 남자, 일하는 여자가 정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서울대 출신도 전업주부를 하면은 놀린다고 하듯이 뭔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아예 전업주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취업주부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죠. 뭐 서울 강남이네, 뭐 도곡동이네, 대치동이네 이런데 강남 학원 1번지죠. 그런 데서 보면 제가 이렇게 책에서도 보면은 전업주부들이 오히려 그 자녀 교육을 하면서 취업주부들 자녀들을 뭐랄까 돌봐야 되니까, 아니면 취업주부를 대신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전업주부 자녀들끼리만, 저도 전주에서 학원 하면서 보니까 역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의사 부인은 의사 부인끼리,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끼리.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또 움직이지 않는 도시다 보니까, 별로 움직임이 적은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줄로 얽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어찌 보면 취업주부가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 같으면은 전업주부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아이들도 한둘밖에 안 되는데 전업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아이 한둘 키우는데 자기 인생까지 유예를 하면서 희생하면서 또 불확실한 그리고 교육을 거의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바깥에다 외주화 시킨다고 하죠. 교육을 바깥에서 키우는데 아이들 또 자라는 동안에는 휴직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혜택이 많은데 굳이 전업주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지금 꽤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업주부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하고 나면서 그 공무원 한다든가 교직 있다든가 아주 괜찮은 직업인데도 자녀가 이렇게 크는 동안에 뭐랄까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무감이랄까요? 죄책감이랄까요? 미안함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따라 붙었는데 뭐 아이 학생회장 선거하면 막 거기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또 무슨 뭐 경시대회네 뭐네 대회 있으면 또 막 거기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왔다 갔다 그 실어 나르고 그리고 성적도 중간이면 중간, 기말이면 기말 그 시험 볼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한마디로 학생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데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원에 와가지고 은근히 학원 강사라든가 학원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저는 그런 그 최악의 전업주부 정말 교육이 뭔가도 모르면서 자기 초조함을 밖으로 이렇게 전이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까지 전염시켜가지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그 자녀를 교육하면은 그 자녀가 있는 반에는 다른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강사들도 부담을 가져가지고 한마디로 자유롭게 그 교육을 펼쳐서 그 속에서 창의적인 뭔가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수업까지도 이를테면 관여한달까?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노술 같으면 첨삭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첨삭 그런 걸 보고서 피드백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까지 하는 그러면은 그걸 의식하느라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뭐랄까 조예가 깊고 그렇게 관심이 많고 잘 알면 당신이 가르치시오.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아이지만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지장을 주고 저도 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믿고 맡긴다면 괜찮지만은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이 가르치시오.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뭐 아주 그 전업주부도 유형이 다양해서 그런 유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들도 있고 학원에 상담할 때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그 고수의 전업주부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전업주부들 보면 정말로 극성인데 근데 그게 중학생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통했는가 모르지만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경쟁력이. 그렇게 그 엄친아로 키워서 자율성도 없고 자발성도 없는 아이가 우수한 아이들 만나면 자율적으로 커온 그 우수생을 만나면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면 팍팍팍 차이가 납니다. 그게 치맛바람의 영향력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고 중학교 1학년까지지 그 이후로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뭐랄까 그 아이를 어릴 때처럼 생각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감시하려고 하는데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관여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사춘기를 넘기면서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에도 있었고 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똑똑한 아이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상담할 때부터 혼자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전업주부냐 취업주부냐를 떠나서 혼자 오던데 대개 혼자 초등학교 때부터 이를테면 목에다 열쇠 걸고 저부터가 우리 한 사람들에게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취업주부의 이 애로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팔팔한데 이 직장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는 학원 한다고 또 이렇게 저녁에 또 나와 있고 뭐 아주 체력이 강인한 스타일도 아니고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뭐랄까 책을 읽어준다든가 아이들하고 놀아준다든가 아이들에게 그 뭔가 애착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이 심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취업주부들이 정말 힘들죠. 그리고 엄마 노릇도 아빠 노릇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면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대응을 해야 하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하여간 혼자 오는 아이들이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혼자 와서 상담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그 다음에 따질 건 따지고 그런 아이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업주부로서 엄마가 같이 와가지고 엄마가 전면에 나서서 상담하면서 그래서 학생 성적을 확인하면 또 자녀한테 물어봐가지고 전달하고 아니 어머니는 저쪽에 가 계시고 자녀하고 바로 얘기할 테니까 통역 필요 없습니다. 나가 있으라고 하면 그래도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면서 또 나무래요. 그러니 아이가 위축이 돼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하겠어요. 어머니를 의식하느라고 말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런 엄마들도 어찌 보면 무식한 엄마들도 꽤 있는데 전업주부 한다 보면서 자기는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한다고는 생각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자녀에게는 짜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그 학교 교사라든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삼류 전업주부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녀의 자립이 인생의 목표인데 교육의 목표인데 자립을 방해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꽤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평가하고 뭐 비교하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취업주부 일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주부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주부가 대다수가 아니라 전업주부라는 그 자체는 바다로 말하자면 물 한 몇 방울에 속하는 거고 요즘에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리 또 오남일녀 다섯 며느리 전부 다 일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취업주부는 이제 물론 죄책감이 있죠. 내가 집에 있었으면 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잘했을 텐데 특히 코로나19 시절에 얼마나 취업주부들이 불안했습니까? 집에 아이만 두고 왔는데 제대로 공부는 하는지 또 게임만 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죠. 학교에 가면은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는데 집에 혼자 두고 오니까 불안해서 계속 전화하지만 전화 받지도 않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화면 통상 통화 화면을 보고 통화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엄마 속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니고 너 아니 그 내가 더 좋은 엄마 만났으면 하는 그런 그 직장에도 또 미안하고 상사나 동료나 그 부하들 그리고 가정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짜증이 나고 한다고는 하지만 심신에 한계가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이제 좀 전업주부 스타일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그 엄마가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수업해보고 고등학교 수업해보면 우리 엄마 일하는 엄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일이 공부인데 나한테는 공부가 일이다.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학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거든요. 그게 공통적인 어떤 정서인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여자로서 사회 문화적 지위도 괜찮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뭔가 그 시야가 어머니가 넓으면 그 자녀들도 시야가 좀 넓더라고요. 우리나라 여학생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학원을 하던 그 90년대 2000년대 이때 보면 아무래도 여자들의 안목이 좀 시야가 좁고 얕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사회활동을 해보면 남자 세계도 이해하게 되고 사회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담대해져요. 여유가 생긴다 봐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무슨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모의고사 그런 것에 벌벌 떨 필요가 있느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집에 있어서 전담 주부로서 전담 아이 뭐랄까 교육, 자식 농사 전담자로서 계속 잔소리를 쏟아내는 그런 엄마보다도 오히려 그러할 시간이 없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부모들이 오히려 뒤로 가면 괜찮더라고요. 고등학교쯤 되면 오히려 그런 부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애로를 이해하게 돼서 일하는 딸이 돼보면 엄마가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를 키웠구나 해가지고 뒤에는 할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딸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이게 시대가 이제 달라서 옛날 문화하고는 뭐 직장 문화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통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전업주부는 뭐 두 나라 사람뿐이라고 하죠. 과언하자면은 유대인과 한국인만이 전업주부가 있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스스로 주도하고 교육 이론과 실제에 아주 조예가 깊고, 그리고 종교와 교육을 이렇게 융합해서 가르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특기를 개발해서 특기를 발견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되라. 전부 다 의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필버그 어머니, 스필버그 영화 감독, 유명한 유대인이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이가 카메라 갖고 싶다. 줬죠. 근데 카메라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놀려고 했습니까? 촬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촬영을 하는데 이 카메라로 좀 잔인한 영화를 찍고 싶다. 그래서 어땠어요? 이 좀 색깔 나는 그런 걸 구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우리 토마토 케첩 있잖아요. 그런 걸 사다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땠어요? 막 주방에 막 뿌리고, 거실에 뿌려요. 기가 발리죠. 어때요? 어설픈 삼류 전업주부 같으면 야 난리가 났겠죠. 야 이게 전셋집인데 집을 지금 망치려고 하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케첩은 또 닦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스필버그 어머니는 그대로 저녁에 사막에 가서 별을 촬영하고 싶다 하면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옆에서 자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집에서 촬영하는 거 하면 사막에 촬영하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어요. 나쁜 일이 아니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명감독은 하루아침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유태인들 어때요? 자기가 지켜야 할 걸 안 지키면 체벌이라도 해서, 중학생인데 막 화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해서 하면 안 된다. 하려고 하면 체벌까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겨요. 막 자녀가 어디 사법기관에 한다든가. 그러면 유대인들 어때요?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칠 것이다. 막 유대인들이 나서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데 너들 무슨 사법기관이 우리를 관여하느냐. 니들은 니들 방식대로 가르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교육에 대한 신념이 강인해요.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한국인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디 학원이 좋대.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대. 개성보다 최고가 돼. 변호사 돼야지. 의사 돼야지. 다른 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엄친아가 왔다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나. 그러면 아이고 그쪽으로 또 한번 해볼까. 비교 대조는 얼마나 좋아해요. 그리고 남 눈은 얼마나 의식해요. 담대하게 사법기관과 맞서서라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식으로 해. 왜 우리식으로 하는 걸 관여해. 법이 우리는 우리 부모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자녀를 잘 키워.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면 아마 미국 사람들도 사법 처리하는 게 그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유대인 전업주부와 한국인 전업주부는 이렇게 다른다고 합니다. 요전에 미국에서 타이거 맘 하는 중국 또 전업주부 이야기, 거기는 교수였던가요? 중국 엄마 이야기 나왔죠. 우리나라도 아마 타이거 맘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호랑이처럼 무서운.
그러나 그게 중학교 때까지 통하지. 초등학교 때까지 통하지. 그 이후에 통합니까? 오히려 눌린 게 풀리면, 강압적인 아이들이 풀리면 그냥 아주 약물 중독에 문제가 된다든가 사생활이 문란해진다든가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든가 이렇게 눌렸던 것, 그게 반작용이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만 따라간 그 유학생 중에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빗나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건 바로 뭐예요? 전업주부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교육 철학도 경고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보여주기로 모범으로 가르치지 않고 말로 그냥 가르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이게 있다고 하는데, 전업주부가 아니라 취업주부로서 오히려 일하는 엄마가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공부하는데도 또 일하는데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